제주도 돌하르방. 알고 보면 전 세계에 걸쳐 비슷한 석상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옥스퍼드 학자에 의해 석상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총장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제주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남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아우른 한국의 고대 문명 돌하르방을 통해 밝혀진 그 놀라운 고대 문명의 실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곳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돌하르방을 얘기할 것입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돌을 할아버지의 준말인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들린 이들이라면 무조건 보게 되는 대표적인 상징이죠. 현재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돌하르방은 47기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옮겨진 2개를 제외하면 45개를 제주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을을 지키는 장승과 같은 존재로 돌하르방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다양한 목적을 상정하고 만들어졌어요. 돌하르방의 기원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돌하르방이 발견되기에 돌하르방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해 많은 해석들이 나왔죠. 많은 학자들은 몽골에서 기원한 돌하르방의 원형이 제주도로 넘어가 토착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는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철로 석인상에서 들 수 있습니다. 분출로 석인상의 모습은 돌하르방의 생김새와 흡사하죠. 커다란 두 눈과 머리에 쓴 두툼한 겨울 모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주가 몽골의 지배에 있을 때 영향을 받은 흔적이라는 주장이 대세였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데요. 제국이 한반도 전역을 집어삼켰을 때 분출로 석인상과 같은 유물이 한반도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닌 제주도에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북방 문화에서 돌하르방의 흔적을 찾는 것은 무리한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은 남방 문화의 영향이었는데요. 동양이 가로막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서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리적으로 교류가 빈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계기로 이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해답은 태평양 건너편 남미 볼리비아에 있었습니다. 평론가이자 역사여행가였던 권삼륜 교수는 남미 안데스를 여행하다가 볼리비아를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티와나쿠 유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했을 당시 티와는 유적은 이제 연구가 진행되는 곳으로 남미의 대표 문명인 잉카와 마야 문명 이전의 문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조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엘프레일레라 불리는 돌 조각상은 제주 돌하르방과 흡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돌하르방과 같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이 석상은 제주도에 갖다 놓는다면 돌하르방이라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터키와 나구는 무려 25,000km 떨어진 곳으로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놀랍도록 흡사한 조각상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유적이 있는지 궁금했고 석상을 수소문했죠. 그 결과 놀랍게도 볼리비아 외에도 돌하르방과 비슷한 석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발리에 위치한 베스키 사원에서도 손을 들고 있는 석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제주도를 거쳐 남미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 걸쳐 돌하르방과 비슷한 속성들이 퍼져 있다는 것은 우연의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남방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석상 문화를 퍼뜨린 것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이들이 머나먼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곳들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옥스퍼드에 의한 학자가 제시한 학설이 이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스티븐 오펜하이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받고 말레이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등 동남아시아 근방의 섬에서 의사활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의사활동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역사 연구를 시행했고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게 이릅니다. 그가 출간한 동쪽에 예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져 있었죠. 환상의 대륙이라 여기는 무대륙이 사실 동남아시아 근방에 있었고 순다랜드라는 이름으로 초고대 문명이 이 지역에서 번성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과거 빙하기 시절 동남아시아는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가 아니라 대규모 평야지대가 펼쳐진 비옥한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평야지대에 근방에 마을을 짓고 문명을 이루었다고 하죠. 이들이 이주를 거듭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발리 볼리비아 등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새로운 마을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비롯된 문명이기에 비슷한 형태의 속성이 지어질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스터 섬에 위치한 석상상을 언급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석상도 사실은 육지에서 조달한 재료를 이용해 건설한 석상으로 빙하기가 끝나고 물이 차오르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동남아시아인들의 유전자형을 일터인 남미 부족들과 비교해 친연성 차원에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매우 비슷하다고 말하며 문화만이 아니라 유전학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옥스퍼드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옥스퍼드 총장도 고대 석상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계기라고 말하며 극찬했죠. 오펜하이머의 주장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순다랜드라고 말한 이 지역은 사실 고대 마문명의 영향권에 있었던 곳이고 고대 한국인들의 후손이 정착해서 문명을 일구는 곳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고니 유적에서 발견돼 마문명의 세력은 강대했습니다. 그들은 황해, 대평원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힘으로 넓은 대륙을 통치했죠. 지금의 황해는 과거 육지였습니다. 평탄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어 비옥한 곡창지대였는데요.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초고대 문명인 마문명이 생겼습니다. 이들 은거성 유적들을 곳곳에 세우며 강변임을 자랑했습니다. 마문명의 후손들은 육지를 따라 이동하며 이주했고 당시 육지로 연결된 육로를 통해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 모입니다. 이들은 마부명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며 비슷한 문화적 DNA를 계승해왔죠. 일견 불가능해 보였던 태평양 지역의 석상 미스터리는 알고 보면 마문명의 후손들이 세운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빙하기 이후 물이 차오르면서 육지가 물에 잠겨있기에 현재 모습에만 집착한 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지 못했던 것이죠. 현재 바다에 묻혀있는 요나고니 유적이 바로 대표적인 마음 문명의 흔적으로 것은 문명을 일궈마 문명의 놀라운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중남미 지역 원주민들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인 한국을 기억하며 빛이 떠오르는 곳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문명의 실체가 연구되지 않았고 유적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어 현대인들은 과거 태평양 일대를 아우르던 마문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죠. 한국의 위대한 고대 문명의 흔적은 지금도 돌하르방을 비롯한 속성의 흔적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잊힌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태평양 일대를 장악했던 한국의 위대한 역사가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올바른 역사가 후대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